성경에는 게으름을 꾸짖는 말씀들이 드러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상당히 레디칼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의 차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캐나다는 같은 북미권에 형성된 이민자들의 나라로 서로 비슷한 국가이지만 의료보험 제도는 아주 다릅니다. 캐나다는 100% 공보험 체계이고 미국은 사보험을 위주로 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 사보험 위주이다 보니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나라로 알고 있죠. 여기에 비해서 캐나다는 소득에 따라서 전 국민이 세금 형식으로 의료보험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니까 마치 캐나다는 의료 천국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의 민주당 소속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미국도 캐나다처럼 공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인구의 5% 정도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의 비참한 실태가 매년 알려지면서 미국의 비정한 자본주의 의료 체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질타해 왔죠. 그래서 오바마 시절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 정책이 수립되면서 이후에 일부 저렴한 사보험 시장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여전히 미국은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보험료가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은 캐나다처럼 의료보험 체계를 전적으로 공보험 체계로 바꾸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저는 미국이 왜 공보험 체계로 가지 못하는지 하는 이유들을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변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는 공공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선 저는 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두 보험은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지만 의료보험은 의무적일 수 없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은 개인차가 있고 또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말하자면 건강은 관리하기에 따라 평생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으로 1년에 수십 번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유전적인 질환 혹은 전염병 같은 질병을 국가에서 공적 자금으로 케어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흡연이나 음주 혹은 약물 중독 또 기타 개인의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것으로 질병을 얻은 사람을 왜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케어해 줘야 합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질병의 70%는 소위 기능성 질환, 그러니까 개인의 나쁜 습관이나 건강관리 소홀로 빚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이 100% 공보험 체계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 재정이 이런 개인적인 나쁜 습관으로 발생한 사람들의 질병을 커버해 주느라 정작 많은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의 위급한 질병에 대해서 제때에 대처해 주지 못하는 매우 불공평한 의료 환경에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들은 갑자기 수술해야 할 질병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 형편입니다. 언뜻 보면 캐나다 같은 공보험 체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쉽게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의료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아주 비상식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캐나다보다 보험료가 비싼 면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 있는 변명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아주 극빈층,
그러니까 장애를 가져서 소득이 없거나 또 노약자여서 일을 할 수 없는 극빈층의 경우는 국가에서 공적으로 의료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의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주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또 극빈 계층은 아니지만 중산층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점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인데 약 1200만 명 정도가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오바마 케어 같은 정부 보조의 의료 체계로 저렴한 사보험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 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미국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 혹은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 영세 자영업자들도 비록 그 소득이 미미하지만 오바마 케어로 저렴한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계층, 쉽게 말해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들, 혹은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홈리스 삶을 즐기는 사람들, 아니면 거리의 불황배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국경을 뚫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이 무조건 미국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취재해서 미국의 비정한 자본주의 의료 체계를 질타하는 다큐멘터리가 자주 방영되는데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KBS나 EBS 같은 데서 여러 번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같은 미국 땅을 왜 한사코 불법으로라도 밟고 싶어 할까요? 왜 이런 의료 지옥인 나라인 미국이 이민하고 싶은 제1위의 국가일까요? 그것도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조차 말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불황자들이나 약물 중독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되는 사회가 공정합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회가 공정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이어야 하지만 의료보험은 의무적이 되면 오히려 매우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평생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 매달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평생 납부해야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이 말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굶겨 죽이자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최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료를 보장하지만 놀고 먹으려는 사람에게는 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훨씬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캐나다처럼 누구든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주는 사회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유능한 의사들은 모두 국경 넘어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캐나다 의료진들은 상대적으로 의료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MRI 한 번 찍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위급한 수술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이런 낙후된 의료 환경 속에 누가 마음 놓고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돈이 많이 들더라도 첨단 기술을 가진
유능한 의사들이 있는 의료 체계가 우리에게 더 상식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더 공정하고 성경적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당신은 몸이 아픈데 병원 갈 신세가 못 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도 좋다는 거냐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웃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상찬하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에서 우러나는 사회의 자정작용을 통해서이지 강제로 부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게으른 사람들의 병원비를 대주게 하는 이런 국가 사회주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처럼 국민 건강을 모두 국가의 의료 통제로 바로잡으려 하다가 국민들을 오히려 무책임하게 만들고 의료 기술을 낙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이들을 보듬어야 할 기관이고 각종 민간단체들이 사회 구제와 봉사활동을 통해 이런 사회의 음지를 양지로 바꿔가야 사회가 활력이 넘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소속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아마도 미국의 대부분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과거에 교회를 비롯하여 이런 민간 부문의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이면에는 교회를 비롯하여 각종 민간 기관들, 이를테면 YMCA나 보이스카우트, 로타리 클럽 같은 이런 민간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활동했던 시기에 미국은 그야말로 활력이 넘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고 또 대체로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기능이 강화되면서 민간의 활력을 쇠퇴시키는 추세가 문제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적 국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점점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사회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로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